부모님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엄마가 먼저 일어나 약통을 확인하고 물을 끓였어요. 아빠는 이불을 조심스레 걷고 할아버지의 몸을 천천히 돌려 눕혀드렸습니다. 팔 저리시면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빠는 늘 잔잔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한 미소로 답했어요. 딸은 방문 틈 사이로 부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수건을 빨아 널며 오늘은 좀 덜 아프시면 좋겠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아빠는 할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며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오면 큰아빠와 고모들은 잠시 방문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눅눅해? 방은 좀 치워놓지 그랬어요. 아버지 약은 제대로 드리는 거 맞아? 그들은 짧게 와서 긴 잔소리를 남기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명절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감정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종이를 아빠가 대신 읽어내려가자 거실의 공기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재산 20억 중 10억은 장남에게, 나머지는 6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누라 하십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큰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장남인데 절반밖에 준다고? 큰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고모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절반밖에라고? 오빠가 아버지 집에 한 해에 몇 번이나 왔어? 장남이면 장남답게 했어야지. 큰아빠는 얼굴을 붉히며 고모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챙겨야 하고. 셋째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다 바쁘지 우리만 한가한 줄 알아? 근데 넷째 집은 10년을 모셨잖아. 그건 안 보여? 큰아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모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원래 아들이 해야 할 도리니까 한 거지. 딸은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굳었고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막내 고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돌이라면서 왜 집에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면서. 그렇게 떠들 거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모셔가든가. 큰아빠는 막내 고모에게 다가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너희 다 내가 장남이니까 말 못하는 줄 알지? 그래도 내가. 둘째 고모가 끊어냈습니다. 오빠는 장남 타령만 해. 장남이면 책임을 지든가. 절반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우린 더 이상 못 참아. 큰아빠는 목소리를 높이며 응수했습니다. 그래, 나 장남 맞아. 장남이니까 제사도 내가 지내고 집안 문제도 내가 다 나서고. 딸은 참다 못해 중얼거렸습니다. 제사는 엄마가 다 준비했는데. 큰아빠가 들은 듯 고개를 돌립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아빠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큰아빠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넷째는 넷째야. 그래, 너희는 그냥 계속 아버지 모시고 살아. 난 절반 받아서 내 할 일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막내 고모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오빠. 난 오늘 이후로
오빠 얼굴 보기 싫어.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리랑 인연 끊어. 셋째 고모도 팔을 털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같아. 절연이야, 절연. 큰아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절연하자고. 좋아. 나도 더는 너희랑 볼 일 없어.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전화도 하지 마. 거실은 그 말과 함께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눈가를 훔쳤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크게 내쉬었어요. 딸은 충격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상태로 부모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빠와 고모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연락하려 하지 않았고 가족의 금은 깊고 날카롭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의 그림자를 조용히 깔아놓고 있었죠. 재산 발표 이후 딸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딸은 그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잠든 밤에도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혼잣말이 반복됐습니다. 딸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자연스레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여기 둘게요. 딸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밥상을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약해진 손으로 딸을 향해 조금 뻗었지만 손끝은 닿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 손짓을 느끼고도 모르는 채 하며 방문을 닫았어요. 엄마는 딸의 등을 보며 살짝 다가와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이니? 힘든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젖히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짧게 답했어요. 아빠는 그런 딸의 눈을 보면 묵묵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딸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작은 죄책감이 미세하게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 할아버지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더 멀어졌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미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물컵을 들고 방에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딸은 그 시선을 본 순간 눈을 피해 컵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물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는 손을 들어 딸 쪽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닿을 듯 말 듯 허공을 더듬었어요. 잠깐만 할아버지는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는지 고개를 돌린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이 보여 놀란 듯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라고 다가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말없이 손을 접었습니다. 아빠는 곧바로 다가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고여 있었지만 그저 조용히 숨만 내쉬었어요. 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자꾸 피하게 되지? 딸은 혼잣말하며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족 간의 감정은 더욱 큰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아버님 상태가 이상해요. 라고 외치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빠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빨리 준비하자. 라고 말했고 딸도 잠이 덜 깬 얼굴로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하고 가쁜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보세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차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손은 떨려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아버님, 저희 왔어요. 괜찮아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울컥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라고 속삭였어요. 딸은 병실 문가에서 멈춰서서 부모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던 시간이 갑자기 무겁게 떠올랐고 딸의 숨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천천히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떨었고 아빠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마음 깊은 곳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가족은 긴 시간을 한꺼번에 견딘 사람들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엄마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옆에 앉아 여보, 이제 조금은 쉬어도 돼요. 라며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아빠의 눈가도 그동안의 고생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겠지. 그 생각은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방은 조용했고 오래된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딸은 그 방에 들어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존재감은 남아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딸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슬픔과 안도 그리고 죄책감을 동시에 견디고 있었고 다음날 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집안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용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딸은 정리되지 않은 짐을 보며 천천히 거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딸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험입니다. 고객님 부친의 생명보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다소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춘 듯 했어요. 딸은 생명보험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망보험금 20억 원이 지금 예정이며 수익자는 고객님의 어머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딸은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20억 엄마 앞으로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빨라졌어요. 엄마가 놀라서 다가와 무슨 일이야?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보험을 엄마한테 20억을이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걸 언제? 아빠도 20억? 하고 멍하니 중얼거리며 벽을 바라봤어요. 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지? 할아버지 사진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순간 딸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보였던 차가움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떨구며 아버님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 방 안에는 놀라움과 슬픔, 후회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딸은 조용히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만 딸의 마음속은 끝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영정 속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딸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저 너무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사진틀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보였던 차가운 행동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놓고 돌아섰던 날들, 할아버지의 손짓을 외면했던 순간들, 눈을 피하던 표정들. 딸은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가 다가오면서 우리 아버님, 너한테 늘 마음이 있었어.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는 내가 부담 가질까봐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여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걸어드릴 걸. 왜 그땐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딸의 목소리는 계속 흔들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셋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영정사진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뒤늦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